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공소장 변경 마지막 부분하고 공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소장 변경에서 단독판, 이제 이 변경 효과까지 공부했는데, 무효의 치유, 타자의 치유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 사건의 이송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건데,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 단독 판사는 한 명이죠. 단독 판사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공소장 변경이. 합의번할 사건으로 바뀌었을 때. 일단은 단독 판사는 사물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독 판사가 합의부 사건을 관할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합의부로 이송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핵심이 뭐냐면 합의부로 이송한다라고 안 돼 있고 조문 자체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면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관할권 있는 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정신은 요 정신은 항소심에서도 유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독 합의는 하지만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보낸다는 정신은 항소 유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됐으면 고등법원으로 보낸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이 있었을 때 시점인데 여러분 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소장이 변경됐다고 해서 공소시효 계산할 때 시간을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분 변경돼도 시점은 언제나 공소 제기가 있던 시점이에요. 절대로 변경시가 아닙니다. 최초입니다. 시점은 당초 최초입니다. 최초.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자친구 혹시 너 나를 언제부터 좋아했니? 네가 성형수술로 예뻐진 때부터 이따위로 대답하면 잘립니다.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변경시가 아닙니다. 항상 뭐죠? 너를 처음 본 순간, 너를 처음 본 순간, 운명을 느꼈다. 뭐 이렇게 개소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본 순간, 최초 공소제기 시점부터 바뀌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죠? 선물 같은 거 할 때는 뭐죠? 항상 뭐죠? 법정형. 거기에 따른 법정형. 대우는 변경된 법정형에 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형은 변경된 걸 해야 되고 시점은 최초의 공소제기 시부터 한다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3번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걸 뭐가 나온 거니까. 변경된, 뒤부터 읽을게요. 변경된 사실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의 기준으로 해서 공소제기 당시를 보면 완성됐죠. 다 완성됐으니까 당연히 소호 판결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변경 내용이죠. 변경 허용 절차인데, 여러분 일단 공소장 변경은, 요것만 좀 정리할게요. 공소장 변경은 일단 공소장이 변경되려면 증거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조사가 있어야 돼요. 증거조사하려면 공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되려면 공판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공판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간이 공판은 공판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은요, 요거 별표 써야 돼요. 항소심. 우리 법원 지금 항소심은 속심은 1심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추가적 증거조사. 1심을 승계하면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되니까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 할 수 있다. 4, 5심이면 안 되죠. 굳이 욕심을 낸다면 여러분 요것도 한번 옆에다 메모 좀 해볼까요? 1심은 당연히 공소장만 되고 2심은 속심이니까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4, 5심 전에 완전 속심이니까. 근데 3심은 4, 5심이죠. 4, 5심은 더 이상 증거조사 안 하고 법률평가만 한 번 더 하는 우리가 4, 5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3심에서는 2심은 공소장이 되는데 3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안 됩니다. 2심은 되는데 3심은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써놓으시고요. 4, 5심이니까 안 되지만 파기환송되면 요거 있죠. 파기환송되면 다시 2심으로 복귀하는 거니까 공소장 변경이 됩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왔죠. 파기환송 요거 4번까지. 상고심은 4, 5심이라 안 되지만 나중에 한 번 더 말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되면 파기환송이라는 말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식 절차는 일단 공판이라는 말도 안 이건 나왔네. 3번. 상고심은 법률심인 동시에 4, 5심인데 어디다 쓸까요? 같이 정리할까? 4, 5심은 더 이상 증거조사 안 합니다. 증거조사 하지 않고 상고 이후에 기재된 상고 이후에 기재된 법률 문제만 한 번 더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은 4, 5심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되면 또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약식 절차는 일단 외울 거 공판이란 말도 안 나오고요. 약식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판이란 말도 안 나오고 공판 절차가 아니고요. 또
이거는 서면 심리죠. 서면 심리 하는 거기 때문에 서면 심리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소장 변경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공소장 변경 절차까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부분을 공부했고 이제 공판 준비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한 거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수사를 공부하죠. 수사를 잘한 게 아니죠. 함수대비를 공부하셨고 그다음에 공소를 공부했죠. 공소를 잘한 거죠. 그래서 공소를 보면 공판이 열리는데 공판은 1심, 2심, 3심으로 열린다는 걸 말씀드렸고 3심제라는 걸 말씀드렸고 1심을 쪼개 보면 법원은 절대로 이걸 확대를 볼게요. 법원은 절대로 혼자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판기일을 열어야 돼요. 1회 공판기일, 2회 공판기일, 3회 그리고 1심의 마지막 기일이 이제 판결 선고기일이에요. 판결 선고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판기일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1회 공판기일, 1회 공판기일, 요거를 2회 공판기일, 3회 공판기일 이렇게 공판기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좀 어려운데, 요 공판기일과 공판기일 사이, 공판 사이, 요걸 우리가 공판 준비 절차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얘기를 더 어렵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공판기일에서, 요거 보세요. 공판기일의 심리를, 공판기일에 이제 심리가 증거조사고요. 이 증거조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공판기일 전에 하는 거죠. 전에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표현 보세요. 1회 공판기일인가 2회 공판기일을 묻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사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묻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공판 준비 절차는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기억하면 돼요. 공판기일과 공판기일 사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공소는 제기된 거죠. 공소는 제기된 거니까 수호법원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호법원이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 이거 요 증거 보존 절차랑 다른 거 아시죠? 증거 보존 절차는 수임 판사가 하는 겁니다. 수임 판사가 하는 거야. 다른 거야. 영장 와이버나 이런 것들은 다 수임 판사가 하는 거죠.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기억하시고요. 되시죠? 됐고. 체제 됐고. 그러면 일반적인 공판 준비 절차. 일반적인 공판 준비 절차. 그러니까 원래부터 한 건데 여러분 복습이에요. 이거 다시 치우고 이거 이해되죠?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수사를 마치고 수사를 마치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를 제기할 때 검사가 그러면 공소장을 제출하는 거 기억나시죠? 공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하는 부본을 첨부하죠. 기억나세요? 부본을 첨부하면 이 부본을 1회 공판기일, 몇 번? 1회 공판기일 몇 시간까지? 5일 전까지. 외워야 돼. 5일 전까지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은 서류를 보내는 거니까 둘 다 송달할 수가 없어요. 서류는 피고인 수만큼 부본이 있으니까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것도 문제 나오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 송달 자체의 성격상 그런 거예요. 이것도 미친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야. 피고인과 변호인이 아니라 부본은 피고인 수만큼 하나밖에 없으니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언제까지? 5일 전까지. 왜? 방어 준비하라고 송달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너무 늦게 왔다.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 저 엊그제 왔는데요. 5일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요 이의 신청은 모두 진술 단계까지 해야 됩니다. 요건 나중에 좀 이따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시기부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두 진술 안 하고 부본 얘기하면 또 나중에 모두 진술할 때 할게요. 그러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모두 절차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의함이 없다. 하자가 치유된 겁니다. 언제 그냥 쓰면 돼. 이의함이 없다. 1심에서 이의함이 없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모두 절차까지 이의를 안 했으면 네가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맞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모두 절차까지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판례 여기까지입니다. 2심 판례 여기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송달 안 했 5일 전 송달 안 했더라도 피고인이 그냥 변론에 응해서 변론을 했다. 그러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충분히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기까지는 부본 송달의 문제. 이 판례 되게 좋아하는데 부본 송달의 문제인데 그 다음 달라요. 이게 부본 송달의 문제고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다음에 보는 거.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까지가 부본 송달의 문제지만
여기서 공원이 바뀝니다. 1심이 이번에 다른 얘기야. 1심이 공송달, 이미 말했죠? 게시판에 붙이는 거야. 게시판에다가 붙여서, 누가 법원 게시판을 봐요? 학원 게시판도 안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붙여서 피원을 소환했죠. 피원이 모르겠지. 아니, 법원 게시판에 내 이름을 붙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학원 게시판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모르기 때문에 피원이 불철적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1심은 다 무효입니다. 불출석,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 준비를 못한 수준이 아니죠. 부본을 받은 게 아니라 아예 소환장을 못 본 거야. 소환장을 못 받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죠. 그럼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니까 항소심은 다시 제대로 다시 송달해서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한 후에 처음부터 다시 판결해야 돼요. 속심이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은 1심은 다 무효. 왜냐면 쉽게 말하면 요거는 1심은 다 무효입니다. 1심은 효력이 없다니 1심 전체가 다 무효인 거야. 다른 거야. 정리해보면 부본을 너무 늦게 받았을 때는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여기까지야. 부본 문제죠. 그러나 소환장 자체를 게시판에 붙여서 아예 뭐 출석도 못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 치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치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항소심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요 두 개는 여기서 둘러서 끊어진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는 출제자가 왜인지 모르겠으나 되게 좋아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시고요. 이제 부본을 송달 받았죠. 언제까지? 2대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그러면 이제 며칠 내? 7일 내에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돼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여러분 이게 7일로 돼 있죠? 7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7일 내에 제출하면 되니까, 7일 내, 이거 그림으로 뻔한데, 7일 요거 외우시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따라서 공판 절차에서도, 공판정에서, 또는 공판 기일에 제출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1회 공판기일 5일 전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며칠 7일 내에 제출하면 되니까 공판이 열렸을 때 공판 기일에 와서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럼 의견서를 또 이제 검사가 봐야 되니까 검사한테 또 송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사건이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면 법원은 야 이거 너 필요적 변호 사건이니까 국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거기가 선정 고지가 규칙 17조에 있죠. 뭐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재판장은 공판 기일을 정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1회 공판기일은 언제입니다라고 기일을 정해야 되고, 이 공판 기일 지정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판 기일의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송 지휘권의 행사입니다.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리고 부본이 송달되고 하면 정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당연히 여러분, 전에 바꿀 수도 있어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데, 요거 이항이 시험이 되게 많아요. 이항. 근데 이제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신청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일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거야. 제가 도저히 그날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기일을 변경해줘요. 라고 말할 때, 바꿔주면 새로운 공판기일이 열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내일 할 걸 모레 했다. 그럼 모레 한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한 거 못하겠어.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준다. 안 바꿔주면 원래 정한 기일에 나와야 돼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을 받아주면 모르겠지만 신청을 기각했으면 원래 정한 기일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맞죠? 원래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했으니까 원래 정한 기일에 나와야 되죠. 따라서 송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변경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변경 안 했으면 원래 정한 기일에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송달하는 요게 의외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 객관 시험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 신청할 때는 뭐 무작정 뭐 닥쳐야죠. 아니고 한 3일 정도만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 사유도 써야 되고 저 아파서 그래요. 3일만 연기해줘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신청할 때는. 그리고 아픈데 꾀병일 수도 있으니까 진단서 첨부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공판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으면, 여기 좀 잘 돼 있는데, 지정이 됐으면, 지정은 검사, 변호인, 보호자가 통제한다. 특히 이제 검사하고 변호 통제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요게 이제, 요거를 옆에다 좀 한번 적어 보신다면요. 우리가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소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지는 권리자한테 출석할 권리만 있는 사람한테는 권리자한테는 통지합니다. 근데 의무자한테는 소환해요.
출석 의무가 있다. 출석할 권리가, 출석 권리만 있으면 통지하는 거죠. 근데 뭐 검사나 변호인은 권리가 있는 거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인은 통지하는 거죠. 여기 피고인이 없죠. 보조인은 똑같다고 보면 되니까 피고인은 소환합니다. 피고인은 소환해요. 피고인은 소환하는 거야.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분들은 권리만 있고 이분들은 의무가 없죠. 이분들은 의무가 없고 권리만 있으니까 통지하는 거고 피고인은 소환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통지, 의무가 있으면 소환. 요거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표자. 피고인이 뭐 의사문의자면, 피고인이 뭐 미성년자면 대리인이 있는데, 당연히 피고인 측이니까 이분들 소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환할 때는 소환장을 발부하고요.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요 구속영장, 요 한 거고. 여러분, 구인하고 구금 합쳐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부르고, 구속은 먼저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건, 뭐건 다 이건 됐고, 중요한 것은 소환할 때는 소환장, 정식으로 소환해야 돼요. 정식으로 소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 판례 의외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고인을 공판에 부르는 것은 정식으로 소환해야 돼요. 정식으로 소환해야 되니까 반드시 소환장의 송달이나 이와 동일한 방법, 뭐 법원에서 동일한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뒤에 판례 나오겠지만 소환장의 송달이 원칙적 방법이죠. 여기다 써볼까? 요식행이죠. 요식행입니다. 반드시 소환장 송달해야 되고 거의 말이지 그 밖의 방법으로 뭐 통지하거나 전화하거나 카톡으로 부르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이게 많이 나오는 조문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전에, 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몇 시간까지? 5일 전까지 부본 혼란이잖아요, 부본. 이 부본을 혼란하는 이유는 방어를 준비하라고 하는 건데, 방어 준비인데, 여러분들 이 방어 준비, 부본을 받을 때 소환장이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환장이 먼저 가면 엄청난 심적인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 내일까지 성남, 일주일 안으로 어디로 와, 라고 하고, 그리고 부본이 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막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가냐면 항상 부본이 먼저 가야 돼요. 부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소환장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환장보다 부본이 먼저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소환장이 먼저 가면 되면서 소환장은 부본 전에는 송달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본이 먼저 가야 돼요. 규칙 123조에 있는데, 이것도 의외로 가끔 주저 나오니까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에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소환장이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부본이 먼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됐고. 그리고 이례공판기일은 당연히 소환장 송달 5일 이상, 그러니까 5일은 항상 그런가요? 5일이 기본적인 방어 준비 기간이죠. 그러니까 부본이 가건, 5일은 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본은 방어 준비하라고 하는 거니까 언제나 방어 준비는 이의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5조인데, 소환장인데, 여러분, 요건 좀 같이 써볼게요. 소환장은 1회 공판기는 5일 전에 부본이 가야 되고, 부본보다 소환장이 나중에 가야 돼요. 나중에 가야 되는데, 소환장은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12시간 전에 가야 됩니다. 이건 소환장은 부본보다 나중에 가야 되고요. 나중에 가야 돼. 부본이 먼저 가야 돼요. 소환장이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아까 했죠. 그리고 소환장은 늦어도 12시간 전에, 요것도 같이 12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이것도 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자면,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12시간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환장은 영장이 아닙니다. 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표현 성명, 주거, 좀 다 쓰고요. 그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영장 발부할게요. 알아서 나와라고 있음을 기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이 해볼게요. 영장은 서명 날인이었죠. 영장은 서명 날인. 중요한 문서니까 영장은 서명하고 날인이 있어야지만 소환장은 서명 날인까지 필요한 문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요 규칙 76조가 의외로 이제 중요한 지문인데요. 다 됐죠? 의외로 중요한 지문인데 소환장은 송달하는 거잖아요. 소환장은 송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소환장은 송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요식행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데 소환장은 송달 요식행인데 여러분 그리고 아까 잠깐 봤었는데 잠깐 좀 바꿔볼까요? 아까 소환장은 송달 바꿔볼게요. 지금부터 그걸 정리할까요? 규칙에 있으니까 요겁니다. 방금 요까지 받고 지금 몇 페이지? 576페이지 소환장의 송달로 하든지 소환장의 송달이나 이와 동일한 방법. 지금부터 저랑 이와 동일한 효력 있는 방법이 뭔지 볼 거라고요. 요식행인데
소환장을 송달하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인데 소환장 송달 말고 이와 동일한 방법이 뭐냐? 지금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을 소환할 때 소환장을 송달하는 게 아니라 그와 동일한 방법이 뭐냐를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죠. 소환장을 송달하는 거 말고 동일한 방법이 첫째 같이 볼게.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 서면 제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러니까 소환장을 송달 안 해도 너 언제인지 알고 있고 그날 가겠습니다라고 서면을 제출했을 때는 증거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효력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출석한 피고인의 다음 기일, 참여라는 건 다음이야. 다음 기일을 정해서 출석을 명령할 때 너 지금 눈앞에서 보면서 너 다음에 3일 있다 할 거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말하면 소환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자, 출석한다는 서면 제출, 출석한 피고인한테 기일을 정해서 출석을 명한 때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다만 여기서 명령한 때는 구도를 자, 공판정에서 명령했으니까 요거는 명한 때는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돼요. 확실성이지, 확실성. 그러니까 명령 확실. 요건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요 사항을 묶는데 세 번째 방법이야. 구금된 피고인 구치됐을 때는 교도관한테 통지하면 통지입니다. 교도관이 오는 게 아니니까 교도관한테 통지하면 소환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교도관이 통지를 받을 때는 동일한 어차피 도망 못 가니까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네요. 이게 이제 법원제 나오는데, 교도관한테 하는 건 교도소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봐요. 이게 통지라 그래요, 통지. 역시 교도소장한테는 우리가 송달이라고 돼 있을 땐 소장한테 송달한다. 우리 이미 앞에서 보지 않았나? 피고인이 구금된 사람을 송달할 때는 교도소장한테 송달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환장 송달에 가름하는 것은 송달이 아니라 통지입니다. 뭐라고요? 통지. 통지는 송달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도관한테는 통지하는 거지 송달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받을 때 소환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항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인데 이미 법원 구내에 와 있어요.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거지. 법원 구내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왔을 때 이때는 통지만 하면 돼요. 소환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입니다. 재보지 마시고 잠깐 떠올려 볼게요. 피고인이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때, 그러니까 소환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 출석한 피고인한테 다음 기일을 정해서 출석 명령한 때, 다만 명령하고 조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려워 하시는데 구금된 피고인한테는 교도관한테, 누구한테? 교도관한테 통지하면 소환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소환 통지를 받을 때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피고인이 법원에 군에 있을 때, 법원 군에 있을 때는 통지만 해도 소환의 효력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방법 여기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을 낼 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판례는 잘 푸시는데 조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출석할 때, 그러면 좀 전에 기일을 병행할 때도 진단서 제출했죠. 불출석에 당연히 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단서 제출해야 됩니다. 불출석할 때도, 질병 금박해서 출석하지 못할 때도 제출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76조, 268조 두 개 조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공판 기일된 증거 제출인데, 여러분들 요건 좀 하나 써놓고 거의 마지막인데, 요거 다 쓰셨죠?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공판 기일과, 원래 공판 기일에 증거조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판 기일과 공판 기일 사이에 증거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요때 증거조사하는 게, 공판 기일에 증거조사하는 게, 미안합니다. 공판 기일에 증거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 형소법 위에서 보면, 공판 기일 전, 여러분 공판 기일에 대해 줄여서 볼까? 공판 준비 절차라고, 공판 준비 절차에서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증인 검증하는 방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검증이 증거조사입니다. 검증이 증거조사이기 때문에 써놓게 증거조사니까 공판 준비 단계에서도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두 가지 있을 게 소송의 신속 때문에 신속 때문에 그런 거. 소송의 신속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요것도 쓸게요. 꼭 쓸게요. 공소장 일본주의와의 관계상, 일본주의와의 관계상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장 일본이 적용되니까 증거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은 1회 공판 이후에 공판준 절차, 1회 공판기일 전에 안 돼요. 1회 공판 전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상 할 수 없고 1회 공판기일 이후에만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 1회 공판기일 이후에 공판 준비절차에서만 증거조사하고 증인신문하고 검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쓴다면 이 공판 기일 전은 공판 준비절차인데 여기다 쓴다면 요거랑 결합했으면
1회 공판기일 이후, 1회 공판기일 이후만 됩니다. 소송의 신속으로 해서 공소장 일본주 항례상 그렇다는 거죠. 213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공판조사에 많이 나오니까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네, 공무소 조회는 다른 또 국면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에 공무소의 조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